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 코로나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1,600명, 다음 주까진 일단 멈춤. 어제 신규 확진자 오후 9시까지 1,4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정까지 합하면 또 1,6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주까지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중대본 통제관은 어제 거리두기 4단기 조치의 본격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50대 후반, 55세에서 59세에 대한 백신 예약은 어젯밤 재개됐습니다. 앞서 물량이 동나서 예약 중단 사태를 맞았었죠. 네. 어제도 1시간 정도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50세에서 54세 대상자들은 다음 주부터 예약이 가능한데 접종 시기는 다음 달 16일로 한 주 미뤄졌습니다. 이 지금 확진 나오는 분들이 뭐 어제 오늘 감염된 게 아니라 잠복기 거쳐서 네. 확진이 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더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0명까지 가는 것도 사실 현실화될 가능성 상당히 크고요. 상정하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김경래 기자, 네. 간밤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차량 시위 벌였어요. 원래 이제 11시부터 국회 앞을 이제 차량으로 행진을 하겠다. 그리고 방역 수칙 지켜서 혼자 타고 1인 탑승해서 좀 행진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네. 경찰에서 불허를 했어요. 이제 불법 집회다라고 어. 규정을 하고. 그리고 뭐 검무소 설치하고 그래서 어제 밤 뉴스나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랬더라고요. 예, 예. 이제 주최 측에서는 한 700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하고 결국 국회 앞은 막혀서 못 가고 여의도의 그 KBS 쪽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대규모 행진은 경찰에서 막아가지고 시내 곳곳에서 이제 산발적인 시위했다.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울먹이면서 이분들 인터뷰 네. 하시는데 마음이 맞아요.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를 대면은 예전에는 자영업자들이 인터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를 대면은 울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죽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니 그분들 뭐 인터뷰까지 갈 것도 없이 저한테 들어오는 문자, 그렇죠. 네. 그 하루치 문자만 봐도 이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저는 절절히 느끼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김광일 기자 말씀대로 네네. 지금 상황인지라 네. 그러면 결국은 남는 건 보상밖에 없거든요. 적절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근데 과거를 약간 되돌아가면은 이게 첫 번째 코로나19 발생자가 작년 1월 20일이었어요. 네. 앞으로 며칠 있으면은 딱 1년 6개월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외 외신 보면은 좀 황당한 뉴스들 많잖아요. 막 작년 여름에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 사람들 나와갖고 술집 문 열게 해달라. 예, 시위하고 막 네, 그랬었던 시위하고 거. 맞아요. 우리 장사하겠다. 예. 그럼 우린 보면서 야, 저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시민의식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도 1년 6개월을 참았잖아요. 요즘은 그게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막아둘 수는 없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럼 1년 6개월 동안에 어떤 기준을 우리가 세웠냐. 그러니까 장사를 못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못하게 했으면은 강제로 못하게 했으면은 사회가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지원을. 그 적절한 보상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는 싸움이 나잖아요. 뭐 80% 준다, 뭐 몇백만 원 준다. 그러다가 어쩌면 돈 없다. 그러다가 추경 뭐 이 정도면 나라빚이 많아진다. 계속 싸움만 벌어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좀 찔끔 주는 그런 게 지금 4번이 계속된 거란 말이죠. 지금이 5번째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모델을 좀 만들어서 네. 이 정도의 어떤 셧다운이 벌어지면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해야지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버티잖아요.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예.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처음에야 좀 이게 우왕좌왕하고 이렇더라도 지금은 얼마가 지났는데 아직도 예측이 안 되냐, 아직도 기준을 모르느냐, 그렇죠. 이건 답답하실 수 있어요, 자영업자들. 제일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른 게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측 가능한 모델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자영업자분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재난지원금 갖고 이게 뭐 보편이니 선별이니 지난하게 또 논의하고 그 길어졌고 올해는 또 손실보상을 법으로 규정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국회에서 재보선 선거 치르느라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너무 늦게 통과가 됐거든요. 이런 논의들이 지금은 또 재난지원금으로 또 논의가 맞붙고 길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서 일관성을 또 어느 정도 자영업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갑니다. 난타전 시작됐다. 난타전이 시작됐다. 예. 어디 얘기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경선에 또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여권 지지율 1위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화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있었죠. 뉴스쇼 인터뷰에서 네. 원래대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며 사위다 귀환을 선언했습니다. 대신 덜 쏘는 사이다. 아니 사이다가 너무 세면 아플 수가 있다. 네. 덜 쏘는 사이다. 그러셨어요. 아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이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세에 불을 당겼습니다. 예.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박용진 추미애 후보도 식상한 후보다 이런 식으로 견제구를 날렸고요. 발언들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추미애 후보는 빵점 대표였다. 네. 그리고 박용진 후보는 식상한 후보다 이낙연 지사, 네. 이낙연 총리 이런 얘기요. 그런 협공을 이낙연 전 대표가 듣고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다. 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예.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최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이긴 하지만 진보학자로 분류되는 만큼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입당을 시사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래 기자. 네. 이동훈 기자,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 네. 공작 정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폭로에 대해 반응을 했어요. 네. 원래는 입장을 안 낸다고 했다가 네. 어제 인터뷰를 JTBC였나요? 맞습니다. 네,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없는 말을 지어서 할 사람은 아니다. 이동훈 기자가. 이동훈 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사를 악용한 일이 있었다는 게 놀랍다. 물론 이제 다 이제 사실이라면 가정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은 네네. 그래도 꽤 단정적으로 얘기한 편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이상한 거는 근데 이 누군가가 여권에서 접근해 가지고 Y를 치면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얘기를 왜 윤석열 후보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동훈 씨가. 왜냐면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권에서 이런 공작이 들어와라고 얘기를 먼저 했어야 그게 좀 자연스러울 텐데 윤석열 후보도 나중에 인터뷰 그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건 좀 그냥 의아한 부분이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검찰 때를 좀 벗었나? 이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예. 이제 정치인의 화법이 약간 좀 나온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거기에 반대로 이준석 당대표는 네. 국민의힘 당대표는 또 약간 물러났어요. 원래는 진상조사 하겠다. 그래서. 당장 할 것처럼. 예. 그러다가 어제는 인터뷰할 때 보니까 좀 더 증거를 좀 내놔라. 그렇죠. 정보를 더 내놔라. 그래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네. 이동훈 전 기자가 26년 기자 생활하는 분 아닙니까? 신문 기자, 논설위원까지 했던.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이게 소설이라면 아무것도 없이 소설을 던질 수 있나? 싶고. 그럼 뭐가 있다면? 그럼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싶고. 어떻게 봐요, 김관일 기자? 뭔가 있긴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소설을 써본다고 하면 아주 여권의 핵심 실세,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핵심 실세한테 그런 제안을 받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아주 국회 보좌관이라든지 평론가라든지 그 진보 성향의 평론가라든지 이런 정도의 인물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한번 상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의 감으로 범 여권에 그렇죠. 아주 영향력 있는 인사는 아닌 정도의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슬쩍 들은 거 아닌가라는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 소설을 써볼 수 있을 것 추측. 같아요. 김경래 기자의 감은 어때요? 근데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로서는 나올 때까지는 나온 거 아니다.
그래서 뭘 내놔야지 이게 네. 뭐가 그게 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거죠. 사람이 실명이 나오든 녹취가 나오든 뭐가 그렇죠. 나와야 된다. 제가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제보를 받았다. 네. 이동훈 씨한테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 기사를 쓸 수 있었을까? 저는 내가 못 쓴다고 봅니다. 아, 뭐 더 취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삼각 취재라고 하는데 네. 뭐 크로스 체크가 3개는 안 되더라도 2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누군지 그 반론도 들어봐야 되고 이 정도 갖고는 기사는 못 쓴다. 여의도 문법은 좀 다르니까. 어제 저희도 이동훈 기자한테 이제 팩트 체크를 위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아, 그랬겠죠. 답이 안 왔어요. 음. 아마 다 보냈을 거예요. 다 보냈을 텐데 미디어 오늘 기자한테 한 줄 답이 왔다가 지워졌다고 하죠. 예. 그 한 줄 답이 뭐냐면 최초로 이동훈 씨의 이 금품 수수 의혹 실명 보도한 JTBC가 알 거니까 거기다 물어봐라라는 취지의 한 줄이 왔었다. 근데 기자들은 절대 대답 안 하죠. 소스에 대해서. 그렇죠. 자, 뭐가 나와야 더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여기까지밖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 네. 예, 뭐 실명도 안 나온 상태라. 자, 다음 뉴스요. 한명숙 사건 없는 한명숙 사건 감찰 결과 예.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 감찰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증인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론몰이식 피의 사실 공표를 비롯한 검찰의 불공정, 불충분, 부정유출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업무 담당자 교체로 제19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는 대목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제 감찰 결과는 여기 김경래 기자 계시지만 모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 중 일부를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고 모해 위증 의혹 자체에 대한 새로운 혐의점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사건 무혐의 처분한 대검찰청 결론을 또 인정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개혁 창끝이 누구에게 향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했고요. 법조계에선 같은 이름의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정치 권력의 사법 쿠데타라며 박범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네.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 말부터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김경래 기자 이 사건을 오래 취재를 했고 책도 뭐 검사와지수 책까지 냈던 분이니까 좀 예. 깊이 아시잖아요. 재수와 검사입니다. 죄수와 검사. 예, 죄수와 검사입니다. 이게 모해 위증 교사. 네. 그러니까 위증을 검사가 증인한테 시켰는데 모해라는 거는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의혹인데 반응들이 어제도 뭐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아니, 그러면은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라는 거냐, 누명 썼다는 얘기냐, 왜 이렇게 이걸 갖고 계속 뭔가를 자꾸 꺼내냐.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네. 검사가 기소한 다음에 증인을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 그럼요, 거죠. 분리할 수 있는 한명숙 전 부분입니다. 총리가 무죄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 그건 얘기하고 아니에요. 분리가 됩니다. 예. 예를 들어 경찰 그 영화 같은데 많이 보잖아요. 무슨 범인 잡으려고 예. 나쁜 놈이 있어요. 예컨대 음. 그러면 경찰이 가서 예를 들어 마약을 한 봉지 숨겨놓고 야 이놈이 마약까지 했다 이래갖고 잡아놓으면은 나쁜 놈과 이 증거를 심은 거는 약간 분리된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아까 아무것도 새로운 얘기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 딱 새로운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검사가 증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밥 마음대로 먹게 해주고 외부 사람하고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뭐 가족들을 수감된 사람이 있었는데 좋은 구치소로 이렇게 이감시켜주고 이러면서 증언을 얻어내는 거예요. 얻어냈다. 그게 이제 위증이냐 아니냐인데 네. 여기까지는 다 인정된 건데 검찰은 이런 입장이에요. 거짓말을 시킨 건 아니다. 연습은 100번 이상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를 간략하게 얘기해라. 그걸 연습을 100번 했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지는 뭐 판단할 여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어제 거는 그래서 누가 책임질 거냐? 모해 위증 교사가 실제로 있었던 거냐? 이 얘기가 빠졌다. 그래서 이제 찐빵 안에 팥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나오는 거군요. 뭐 도둑은 못 잡고 앞으로 뭐 방범 시설을 설치하겠다. 뭐 이 정도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김광희 기자. 재밌는 건 좀 전 민주당을 좀 주목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끝나고 논평이 막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방금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 갖고 발언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김종민 의원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 초만 해도 제가 그 선거 전이죠. 재보궐 선거 전에만 해도
국회의원 사무실 이렇게 찾아가면 하루 종일 이제 이 사건 판결문만 보고 계신 의원도 계셨는데 그분도 별 말씀이 없으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아하.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무죄를 뒤집을 만한 추가적인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것도 그동안 이제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 오늘 나온 그 어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약간 손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한 가지 하나 남은 건 있어요.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거든요. 네네. 8호 사건인데 공수처 8호 사건. 이 수사를 방해한 거 아니냐. 정치적 어떤 맥락에 대한 얘기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문정 검사가 수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배당을 바꿔주면서 이 사건이 사실상 종결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수사 방해 아니냐. 이거를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뭔가가 나온다면 이건 사건이 좀 커지겠죠. 대선 국면이고. 여권 내에서도 사실 어제 발표도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좀 깎아내리려는 흠집내려는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제가 어제 이게 좀 궁금해서 그 여당의 한 법조인 출신 중진 의원한테 좀 전화로 밤에 좀 물어봤어요. 네네. 어떻게 좀 여권 안에서는 이걸 좀 인식을 하고 있냐. 네. 우리 쪽에서는 별로 이 결과가 득될 게 없는 것 같아서 다들 안 붙고 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불나비처럼 뛰어다니는데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여권에 득될 게 없다는 쪽 분위기예요. 네, 굳이 그래서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이게 재밌는 분석이네요. 이게 지금 대선을 앞둔 정치판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 다단하구나 이런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